작년 11월에 하프라이프 알릭스라는 게임의 실행 영상을 봤습니다. VR로 하는 게임이에요. 그전에도 VR 경험을 해보긴 했습니다. 기어 VR이 처음 나왔을 때 몇 초 써봤어요. 강남역에 있는 삼성전자에서였는데 눈앞에 남자가 불 붙인 막대기를 들고 흔드는 VR이었어요. VR 영상이었어요. 별로 감흥이 없었죠. 그 다음 기억은 궁평동 박물관에 설치된 VR입니다. 이건 컨텐츠가 좀 나았어요. 조선시대 건물을 체험하는 컨텐츠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내 기억에 두 기계 모두 3축만 인식하는 기계였어요. 내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건 인식을 하거든요. 위아래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고개를 이렇게 빼꼼히 내밀거나 걸어간다거나 하는 건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눈앞에 큰 화면이 붙박이처럼 있습니다. 해상도도 낮아요, 심지어.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알릭스의 실행 영상은 좀 달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6축을 인식한다는 점이에요. 고개를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움직임, 내가 앞으로 걸어가면 게임 캐릭터도 앞으로 걸어갑니다. 사용자가 앞으로 걸어가면.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빼꼼히 내밀면 정말로 게임 안에서도 고개가 빼꼼히 내밀어져요. 또 심지어 제가 봤던 건 이렇게 손의 압력까지 인식하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캔 같은 거를 살살 잡으면 살살 잡히고요. 세게 누르면 깨집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한번 VR 기계를 가까이 두고 익숙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시기가 왔다고. 그래서 퀘스트2를 샀습니다. 이 퀘스트2를 뒤집어 쓰고 몇 가지 설정을 끝난 뒤에 튜토리얼 격인 퍼스트 스텝이라는 앱을 실행시켰어요. 명암이 분명하고 단순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막 나무 같은 게 자라나고 그래요. 아무리 현실 같은 그래픽이어도 모니터로 보는 화면은 정말 현실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닌 게 확실히 느껴져요. 확실히 내가 이 모니터 속 세상이 현실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모니터를 통해서 보니까요. 그런데 퀘스트2 속 단순한 그래픽은 정말로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이제 그 화면이 지나간 다음에 막 나무가 자라나고 이런 화면이 지나간 다음에 손에 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물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게 컨트롤러거든요. 이런 걸로 짚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짚고요. 근데 이 앱 안에 이제 상자를 어떤 그 허접한 그래픽의 상자를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쥘 때는 이렇게 허공에 손짓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로 물건을 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뭐 총이나 공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퀘스트2를 사용하고 난 뒤에 며칠은 현실이 현실 같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매트릭스에서 깨어난 네오가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요. 현실 같지 않은 시각적 자극만으로 현실 같은 경험을 해봐서 이제 내가 믿는 현실이 VR보다 더 실제한 세계라는 믿음이 흐트러지게 된 거죠. 이미 말했듯이 퀘스트2의 그래픽은 썩 좋지 못합니다. 데스크탑처럼 엄청난 연산 장치를 심기에는 너무 작죠. 손바닥만 해요. 위에 크기는. 그리고 심지어 선도 없어요. 배터리로 구동됩니다. 대작 게임들이 보여주는 그래픽을 보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런데 이런 허접한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물건이나 뭐 총이나 공 같은 거를 던지고 있는데 저는 아까처럼 이 허공에 손짓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물리적 저항도 없는 손짓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 물건들을 잡고 던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런 경험을 하니까 내가 감각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속여질 수 있는 것인지 새삼 느껴진 거죠. 그러면서 내가 현실이라고 믿은 이 세계가 정말로 있었던 것인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매트릭스처럼 정말 있는 내 몸은 전극에 연결된 채로 어딘가에 누워있을지도 모를 얘기죠. VR의 현실감을 잘 이용한 게임이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영화도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즐길 만큼은 있어요. 기계가 아깝지 않을 정도는 있습니다. 몇 가지 앱을 실행해보고 이제 VR이 보편화되면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상당히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면 화면으로 보는 컨텐츠는 이제 시시한 게 되고 아재들의 향수를 자극할 때나
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VR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 특히나 3D 모델링 같은 경우는 꽤 직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는 더는 여러 시점의 뷰를 한 모니터로 보면서 마우스를 섬세히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생각하는 대로 손을 움직이고 고개를 돌리며 그리면 됩니다. 하지만 모델링 툴들의 인터페이스는 약간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가 참신한 인터페이스를 선보였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불편한 점도 꽤 있어요. 일단 멀미가 납니다. 내가 멈춰있는데 화면이 움직이면 멀미가 나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시야 주변에 테두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텔레포트 하듯이 갑자기 시야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현실감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눈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장시간 착용하면 눈이 아프기도 하고, 퀘스트 2에 달린 렌즈가 그렇게 쏙 좋지 않아요. 그래서 화면이 잘 보이는 구간이 되게 좁습니다. 렌즈 주변으로 눈을 올리면 흐리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이건 내 손입니다. 이렇게 딱 자리를 잘 잡으면 보이는데 약간만 틀어도 흐리게 보여요. 이건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컨트롤러로. 이 손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내 손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써보지 않으면 이 경험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는 과정이 약간 번잡스러워요. 이 정확한 위치에 착용해야 잘 보이기 때문에, 그 말은 잘 착용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유선으로 된 VR은 아예 사용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선인데도 이렇게 불편하니까요. 눈은 그리고 이렇게 3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예요. 사람 얼굴의 형상이나 눈의 거리가 되게 다양한데 번잡스러워요. 번잡스럽고 약간 조잡한 느낌이 납니다. 그런 내 몸에 이 기계를 맞추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설정들이. 그래도 이렇게 여러 단점이 있지만 난 퀘스트 2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입니다. 이런 가격에 이런 물건을 들이고 나니까 새삼 내가 좋은 시대에 산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만약 퀘스트 2 구매로 망설이고 있다면 저는 한번 사보라고 강하게 추천할 겁니다. 사고 난 뒤에 금방 질리거나 불편해서 쓰지 못해도 괜찮아요. 한 달 안에 환불이 되니까요. 그리고 사실 며칠 쓰다가 고장난다고 해도 구매 비용이 아깝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격을 지불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며 눈을 질끈 감고 비행기표를 구매하듯이 오큘러스 2를 구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